오늘의 매매법 소개합니다. 오늘은 차트 갤러리 네임드 플라이트라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DC 인사이드 차트 갤러리에서 활동하시던 플라이트님은 처음 50만원으로 시작해 100억까지 만든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주로 단타 매매를 위주로 하셨고 현재는 기존 작성했던 글을 모두 삭제한 상태라고 하며 바이낸스 리더보드에 플라이트 챌린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만드신 플라이트 챌린지라고 해서 소액, 고배율로 하는 챌린지도 유명합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한 블로그에 플라이트님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모두 영상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겹치는 내용을 최대한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업로드했으니까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블로그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라이트님이 공부했던 방법은 첫 번째로 플라이트님은 처음 코인을 시작할 때 청산을 당한 이후에 RSI, MACD, CCI, ADX,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등 지표들을 공부하고 해당 지표들이 캔들과 어떤 식으로 매칭되는지를 알아내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차트 관련된 책도 수십 권 정도 읽으셨습니다.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실전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에 있는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뒤에 실전 매매와 시너지가 날 때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여기서 플라이트님이 공부했던 지표랑 차트에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코리니 분들이 보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그날의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매매하는 것을 녹화해서 다시 보면서 매일 피드백했다고 합니다. 사진처럼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원칙은 지켰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는지를 보고 실수한다면 항상 복귀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노력과 마인드면 코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 했어도 성공했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플라이트님이 사용하셨던 매매 방법은 첫 번째로 거래량 기법입니다. 거래량과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추세 반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추세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한다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진짜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캔들이 추세선에 부딪혔을 때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오거나 지지선에 닿는 순간 바로 꼬리를 달던지 해서 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추세선에서 바로 반등을 안 주고 캔들이 아래 꼬리 없이 추세선과 비비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추세선이 뚫리면서 하락한다고 분석했고 이 분석 내용을 사진과 같은 차트에 적용하고 추가로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나타나면서 폭락을 예상했습니다. 이후에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엄청난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위 같은 상황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이버전스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이버전스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차이, 이격, 발산 등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지표는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립니다. 그러나 종종 반대로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가와 지표의 움직임이 이격, 차이, 발산을 나타내면 다이버전스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여러가지 종류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신뢰할 만한 다이버전스는 총 3종류입니다. 각각의 다이버전스는 상승과 하락으로 나뉘며 상승 다이버전스는 향후 상승 추세로의 전환, 하락 다이버전스는 향후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 다이버전스는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 상승장에서 주가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경우 하락으로의 반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하락장에서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경우로 상승 반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다이버전스는 RSI의 상단 또는 하단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히든 다이버전스는 하락 다이버전스의 경우 하락장에서 주가의 고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고점은 높아지는 경우 더 큰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승장에서 주가의 저점은 높아지는데 RSI 저점은 낮아지는 경우 더 큰 상승 추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다이버전스보다 포착하는 게 힘들지만 통계적으로 신뢰도는 더 높은 편입니다.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가 같이 출현한 경우에 히든 다이버전스의 힘이 더 강합니다. 추가로 일반과 히든의 차이점은 쉽게 말해서 일반 다이버전스는 추세 반전을 예상하고 히든 다이버전스는 더 큰 추세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과장된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는 상승장 또는 횡보장에서 주가의 고점은 일정한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경우 하락 반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하락장 또는 횡보장에서 주가의 저점은 일정한데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경우 상승 반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와 유사하지만 다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다이버전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이버전스가 출현할 때 거래량까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면 신뢰도가 더욱 상승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클 때는 신뢰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다이버전스가 3중, 4중으로 연달아 나타날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다이버전스는 1분봉, 1시간봉, 1봉 단위로 프레임을 크게 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 여러 시간봉에서 겹쳐서 나타나면 신뢰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만약 다이버전스만 보고 진입했다면 배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청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표는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 지표만 보고 매매하시다간 피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7일선을 활용한 단타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플라이트님은 7일선이랑 21일 볼벤 중심선 정도만 챙긴다고 하셨는데 캔들이랑 딱 붙은 보라색 선이 7일선이고 21일 볼린저밴드 중심선은 파란색 선 같습니다. 캔들이 7일선을 돌파할 때 또는 캔들과 7일선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횡보 또는 하락으로 인해서 캔들 몸통이 7일선 밖으로 갑자기 빠져나가는 경우에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합니다. 앞부분도 캔들이 튀어나간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횡보가 아니라 변동성이 큰 구간이어서 이 부분에서 안 잡고 뒤쪽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매매법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이전 캔들이 7일선과 이격도가 심해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갑자기 다음 캔들이 기존 캔들보다 더 많은 거래량과 더 긴 캔들로 더 큰 이격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매매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프랙탈 관점인데 프랙탈은 이전 차트하고 똑같은 패턴이 발견되면 그대로 재현된다는 매매법입니다. 플라이트님은 프랙탈 관점으로도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플라이트님은 이 사진을 보면서 펌핑, 그 다음 매물대에서 물량 소화, 그 다음 또 펌핑, 그 다음 또 매물대에서 물량 소화를 반복한다고 분석하셨고 대부분 원웨이로 올라가는 차트에서 분봉은 이런 상황이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진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수록 조정이 짧아지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주봉에서도 보여서 12K, 13K를 가더라도 순식간에 10.2K까지 떨어지는 거대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고 실제로 그대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랙탈 상황으로는 위에 있는 차트는 비트 가격이 3.2K 근처일 때 차트고 아래 차트는 2019년 7월의 차트이며 위 사진처럼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19년 7월 기준으로 9K에서 8.8K까지 하락이 열려있다고 하며 만약 8.8K까지 나온다면 엄청나게 저점에서 롱을 잡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비슷한 프랙탈로 수익을 본 경험이 많아서 프랙탈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프랙탈을 보는 이유는 본인의 관점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반드시 프랙탈은 참고용으로만 쓰며 이평이나 다른 지표도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랙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머릿속에 차트를 저장해야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매매법은 역추세 매매와 그걸 활용해서 짧게 반등만 먹는 초단타 매매를 말씀하셨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장대음봉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반등 시그널로 보고 바로 롱 포지션을 잡은 뒤 짧게 반등만 먹고 나오는 역추세 매매를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음봉은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롱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진 않고 짧게 조정 반등만 먹고 빠지는 초단타 매매입니다. 또 다른 역추세 매매의 시는 계속 원웨이로 가다가 고점과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밟아오던 추세선이 깨지면 높은 확률로 역추세가 크게 터진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저점을 잡은 평단 사진입니다. 수익률이 엄청나죠. 다섯 번째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단타 매매 기준으로 작도는 채널과 매물대 작도가 좋다고 합니다. 왜 여기서 멈췄는지 생각해보면 매물대였고 왜 여기서 지지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채널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플라이트님은 3분봉, 3일봉처럼 숫자 3이 들어가는 봉도 참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매도, 과매수 지표로 RSI를 사용하고 단타 관점에서 30 이하를 과매도, 70 이상을 과매수로 참고한다고 합니다. 주로 3분봉으로 단타하는데 진입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플라이트님의 단타 숏 관점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오르는 각도와 거래량, RSI를 참고했을 때 조정 올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각도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거래량이 없다면 조정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플라이트님이 공유해주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외우면 좋은 차트 패턴들입니다. 특히 사진 위에 세 줄은 꼭 외워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패턴들은 뒤집어서 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패턴은 한쪽만 외워도 된다고 합니다. 플라이트님은 대체로 5분봉으로 위 패턴들을 보면서 매매하시지만 1분봉부터 주봉까지 모든 패턴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정지하고 캡처하시거나 인터넷에 패턴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코인에서의 더블 형태 쌍바닥은 오른쪽 바닥에 스탑로스를 걸어둔 사람들을 세력들이 털고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쪽 바닥을 더 낮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지표 추천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VPVR로 매물대를 확인할 때 사용하시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 지표인데 검색은 트레이딩뷰의
STOCH_3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 등락을 보인 가격 범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보통 과매수나 과매도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트레이딩뷰 무료 사용자는 지표를 3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지표는 한 번에 3개의 스토캐스틱이 들어있고 색상 지정이 가능해서 유용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트레이딩뷰는 차트만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웬만한 거래소 차트보다 보기 유용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안티렉트 리본인데 초보자들은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판단이 힘들 때 이 지표를 참고하면 알아보기 쉽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EMA 리본 지표입니다.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 이평선 지표입니다. 지표 적용 후에 과거 차트를 분석하면서 일봉부터 4시간, 2시간, 30분, 5분봉 이런 식으로 타임프레임을 점점 좁혀가다 보면 이평선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당장 표면상으로는 EMA 60이 초록이면 상승장이고 빨강이면 하락장으로 생각하면 되고, 초록색이 하루 종일 나오는 와중에 빨간색이 뜨면 상승 중 조정이므로 매수 타이밍이고, 빨간색이 하루 종일 나오는 와중에 초록색이 뜨면 하락 중 반등이므로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셨습니다. 플라이트님은 지표들을 볼 때 무지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표에서 계산식에 몸통만 포함되는지 꼬리도 포함하는지 같은 디테일까지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RSI 사용 시에도 웬만하면 몸통만 포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직접 본인이 실매매나 백테스팅을 통해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며, 지표들에 의존하는 매매는 결국 실전 매매를 통해 오실레이터가 굴러가는 패턴을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플라이트님의 트레이딩뷰 세팅은 하단 블로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참고하는 지표와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이트님이 공부했던 지표와 차트 관련 내용은 설명과 사용 방법들을 추후에 정리하여 자세하게 한 번 더 업로드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이트님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다른 트레이더 분들과 마찬가지로 플라이트님도 리스크 관리와 출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플라이트님이 만드신 플라이트 챌린지라고 해서 소액, 고배율로 하는 챌린지도 유명합니다. 이 챌린지는 손절을 잘 못하거나 시드가 크면 손 떨려서 매매를 잘 못한다, 시드가 일정 크기 이상 되면 매매가 꼬인다,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하며, 수익률이 낮지만 손익비가 좋다, 고배율이 싫다, 손절을 칼같이 잘한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는 비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이트님은 25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 3분할로 진입하기 때문에 실제 배율은 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나눠서 챌린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방향을 못 맞추면 손절보다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방향을 맞추면 높은 수익률을 얻어가서 장기적으로 손익비가 높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극단타로 사용할 경우이며, 3분할은 챌린지 계정의 시드 기준이기 때문에 소액의 3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저점에서 매수 매도를 받는 사람은 고배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고배율을 쓰는 사람은 청산가까지 버티겠다는 마인드가 아닌 확실한 자리에서 더 많은 물량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고배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배율은 청산 라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본절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그렇게 해야만 청산을 안 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배율을 사용하게 된다면 챌린지식으로 소액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선물 초보들에게는 5배율, 조금 적응되면 10배율 정도까지만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충동적인 출금을 해서 후회한 적은 있어도 피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출금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멘탈 관리 및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매매 리듬이 유지될 때에만 한다고 합니다. 하루 중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매매가 연속 익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날의 매매는 이상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이 멀쩡할 때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이 오거나 정신력이 흐려지면 타점이 안 좋아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매매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청산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포모를 받은 비이성적인 상황에서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모란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뱁새는 황새를 따라가지 못하니 원래 사용하던 매매법이 있다면 굳이 모험을 하면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참고 기다려야 하며, 아무런 신경거리가 없는 공허한 상황에서 매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약속이나 집안일 같은 불안 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거래량이 죽는다면 기회가 적고 어렵기 때문에 이때 매매 회수 및 물량과 배율을 줄이거나 무포지션으로 밀린 취미생활이나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이상한 음모론이나 남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포지션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노포지션에서 캔들과 거래량의 지표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정확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잘 되는 날에 미친듯이 해서 벌고 파동이 죽을 때 비로소 쉬며, 확실하지 않으면 잘 때는 선물 포지션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거래하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며 손절과 본절티가 계속되고 있다면 잘못된 거래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트님이 사용하셨던 매매법과 원칙,
리스크와 멘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 단타의 전설 플라이트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리였습니다.